법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. 전 달려라 이포카의 황현이고요.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유, 이제 바람도 선선하고. 너무 좋네요. 그렇죠. 바람 불어서. 처서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오늘 또 선물을 좀 요즘 선물을 자주 주셔서 없으면 그러니까요. 서운하네요. 그러네요. 이 방송에서 선물을 네. 좀 자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네. 예,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, 한번 보실까요? 예, 제가 도와드릴까요? 예. 요즘 생활 필수품. 마스크, 예. 마스크. 없어서는 이거 안 진짜 되죠. 없으면 안 되죠. 네네네. 서글프긴 한데. 네네. 그리고 이건 손수건이네요. 네네네. 더워서 땀 닦으라는 건가요? 아니, 저 참여하는데요. 뭐 손도 자주 씻고 해야 되니까. 그쵸, 손도 네. 자주 씻고 눈물도 좀 닦고 뭐 이런 의미에서 좀 준비했는데 눈물을 닦는다. 혹시 오늘 주제랑 관련 있는? 오늘 주제랑 너무나 건가요? 관련이 있죠.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더 좀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바로 이 자영업자 분들이죠. 맞아. 요즘에 가장 힘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. 그렇죠. 그래서 이 선물의 의미를 좀 담아서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도 근데 패널 변호사분이 또 오늘 또 나오시는데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어요. 아니 그 안에 있는 선물 하나 못 보셨어요?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마스크에 가려서. 네, 마이크 어머. 예 모셔볼 패널 변호사님께서 이 마이크랑 연관이 있으신가 봐요. 이거 없으면 설명이 안 되시는 분이죠. 그 정도입니까? 네, 오.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? 그럴까요? 예. 네, 하서정 변호사님.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.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. 반갑습니다. 예. 일단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. 네네. 옆집 미스랍니다.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만 아니 어떻게 본캐가 변호사예요? 아니면 본캐가 이제 트로트 가수예요? 본캐는 변호사 맞고요. 아, 본캐 변호사시군요. 캐릭터가 트로이어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. 아니 트로트를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일이 있어요? 계기라기보다 예, 어릴 예. 때부터 계속 트로트를 사랑하고 노래 불러왔던 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아 어쨌든 이렇게 또 새로운 이력의 변호사님이 또 자리를 해주셔서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는 이포카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. 들어가 보실까요? 들어가시죠, 들어가시죠. 오늘 주제가 역시 뭐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참 요즘 뭐 다른 분들 다 힘드시지만 이분들 요즘 유독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2,700만이 지금 취업자라고 하면은 그중 550만 정도를 자영업자로 꼽는다고 해요. 즉 5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일 만큼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율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거예요, 이 자영업자가? 네, 예. 아주 높은 편입니다. 아, 그래요? 25% 정도를 항상 이제 차지하다가 최근 6월부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.2%로 그 비중이 줄기는 했는데요. 네네. 미국 같은 경우는 6%, 일본은 10%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그 자영업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ECD 국가는 터키, 그리스, 브라질 정도가 있겠습니다. 대기업에서 이렇게 좀 고용을 좀 덜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아니면 대기업이 이제 좀 적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2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비중이 네. 15.4%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. 그러면 이제 고용을 덜 한다는 겁니까? 그쵸. 기업이 이제 청소년이랑 부가가치나 네네. 뭐 이런 생산량에 비해서 고용을 덜 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네, 그 노동시장의 경직됨에 따라서 고용을 많이 하면은 그 아무래도 노동시장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적게 고용하고 근로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다고 해요. 네. 자, 이렇게 저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좀 힘든 일을 겪고 계신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, 화면으로 만나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죠.
소상공인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10곳 중 6곳 정도가 문을 닫거나 쉬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 비시고 지금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네. 지금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아요. 네. 너무너무 힘듭니다. 계속 4단계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야, 언제 끝날지 장담이 안 되니까 또 끝나긴 대비도 안 되고.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. 예. 내방 손님이 급감하면서 인건비 주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.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. 영상 보고 왔는데 저도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. 너무 힘드실 예. 거예요, 네. 진짜. 특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4단계죠, 지금. 네. 주점이라든지 노래방, 뭐 음식점 이런 곳에서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데요. 네네. 아무래도 주로 저녁 시간에 모임 자체를 하기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저만 해도 뭐 요즘 일단 모임은 다 취소했습니다. 거의 이제 지인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뭐 다녀봤자 자영업자가 하시는 분들은 뭐 커피숍 정도? 뭐 그 정도만 가고 뭐 식당에 거의 다 간다거나 테이크아웃 하시고 예. 가봤자 뭐 이런 일이 것 같아요.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8월에 국세청에서 10대 생활업종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요. 5월 말 전국 호프점이 1년 전 대비해서 3,636곳이 폐업을 했고요. 폐업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간이주점 등록업체는 1,900곳이 감소됐고 또 노래방 같은 경우는 1년 새에 1,554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고 보면 노래방 같은 곳은 진짜 아예 안 간. 노래방은 특히 이제 저희가 가기도 무서운 느낌이 들고 업종별로 그러면 타격이 조금 더 심한 곳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곳이 좀 많이 좀 심할까요? 네,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.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관광, 숙박, 그다음에 여가의 매출의 감소가 가장 컸고요. 그다음 교육 서비스, 의료, 음식점, 또 가공식품 이런 종합 소매, 농축산물 순으로 매출 감소가 심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행 이런 쪽은 완전 좀 타격이 정말 심각하지 그렇죠. 않나요? 여행은 뭐 예. 거의 금지가 되다시피 했으니까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되면서 이제 폐업이 증가하게 됐는데 명동상권 같은 경우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43.3%에 달했다고 하고요. 네네. 또 이태원 상권의 공실률은 31.9%, 홍대 합정의 상권은 22.6%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게 제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는 거냐면 홍대나 명동이나 종로나 돌아다니면 한 집 걸로 한 집이 임대라는 이런 전화번호와 함께 그런 글자가 붙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영상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좀 담아왔거든요. 화면으로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.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저녁에는 전멸이라니까요. 지금 두 팀밖에 없잖아요, 지금. 2002년도에 시작해서 약 20년 됐습니다. 올 매출이 한 6천만 원이라면 2,500. 예,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죠.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. 6천만 원 매상 올려놓으면은 이거 부가세 빠져나가야지, 4대 보험료 빠져나가야지, 이거 임대료 빠져나가야지. 엄청나게 힘듭니다. 계속 4단계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.
정부에서 정말 카드 수수료라든가 또 4대 보험료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.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, 그러니까 기타 이제 나가는 세금, 그러니까 운영비죠. 예, 뭐 직원들 월급 줄 상황도 안 되니까요.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이 좀 인하를 해주는 건 어떤가라는 또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.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에 42.5%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. 자영업자는 딱히 영업 제한이 없잖아요. 그렇죠. 하루 종일 또 일하시는 내 분들이니까. 업장이니까. 네네네. 그래서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묻자 67.7%가 자기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삶의 해요. 질이. 네. 네, 굉장히 근데 낮다. 그 이유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. 이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82.5%로 가장 많으셨고. 대다수시네요. 예. 네,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도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걱정 이게 42%로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세요, 변호사님?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. 물론 최저임금이 기본 이제 노동자분들의 그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제도이기는 한데요.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그 9,160원으로 정해져서 그 주휴수당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10,000원을 넘어가게 됩니다. 10,000원을 그러네요.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도 평가되고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것까지도 다 그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그런 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그 인상까지 부담해야 된다면은 너무 큰 고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,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그래도 이제 노동자분들이 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겠지만 또 뭐 대기업에 적용한다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또 이런 소상공인 대부분 여러분들한테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죠. 너무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느냐에 뺨 때리는 격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?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그런 근로자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진작돼서 소상공인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진작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미국 경제연구소의 평가도 있어요. 그다음에 뭐 독일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우리나라도 경제 전문가 분들은 입장이 다르죠 또. 네, 예. 입장이 많이 달라서.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보면 사실 임대료거든요. 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좀 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은 뭐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요? 어떻습니까? 네, 올해 8월 17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.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제 계약 기간을 약정을 하면 그 계약 기간을 그 기간 내 영업이 되든 안 되든 준수해서 임대료를 충분히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, 그 규정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. 했군요. 네.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하신 분이 나가고 싶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좀 네, 생기는 거네요. 또 제가 또 이 건물주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좀 임대료 좀 인하해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나는 당장 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 임대료로 대출금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나 그 대출 이자를 못 내면 계획이 있으니까. 네. 이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여긴 또 경매가 된다. 그러면 우리 모두의 손해 아니냐.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. 맞아요. 예, 다 예. 각자의 사정이 있죠. 누구한테만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.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이게 맞아요.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. 예, 예. 네,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. 그중 하나가 재난지원금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은 4차 지원금 지급 기준인 반기 매출을 이제 증빙을 하면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로서는 그 강의사업자 같은 경우 이런 반기 매출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. 반기 매출이면 어떤 걸 얘기해요? 1년에 반. 아, 6개월간의 네, 네. 매출을 증명할 방법이 단위 있다.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.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.
그렇기 때문에 그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또 제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서 이렇게 제외될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든지 서울경제활력자금 이런 지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큰 그 불만에 폭주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안에서도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네요. 예. 하나의 잣대를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그 지원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누군가한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좀 특별히 한번 좀 이분들의 의견을 좀 준비해 봤는데,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. 이분들이 과연 어떤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지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는 네.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게요.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.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의 숫자가 약 5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작년 통계만 봐도 거의 92만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고요. 올해는 아마 100만 명이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사실은 소상공인은 아주 직격적인 타격을 받습니다.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, 임금만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. 모든 비용 요소가, 즉 식재료비도 오르죠. 임차료도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폐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구직자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. 저는 이건 적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창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런데 창업에서 실패했으니까 다시 취직을 해라?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차라리 그러한 걸 오히려 이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자로 만들어주는 데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. 뭐 일부의 국가에서는 뭐 코로나를 이제 같이 간다, 뭐 이런 입장에서 얼마 전에 또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를 보니까 그 영국의 축구장에 관중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걸 선언해야 되지는 않나?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. 어떻게 좀 해외에서는 이것을 뚫어나가고 있나요? 해외에선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보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이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 보험제도가 있군요. 네, 국영보험을 하기도 하고요. 또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영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인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보험의 어떤 인수의 위험 자체는 국가가 부담을 하는 그러네요. 제도이고요. 그리고 재보험은 국영보험과 사보험의 어떤 융합 형태라고 할까요?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험회사가 그 한도까지는 인수를 하지만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재보험, 국가가 뒷받침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일부의 목소리는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냐, 국가가 뭐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. 변호사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. 자, 보완을 국가가 충분히 다 해주려고 하면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막대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그렇죠.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선을 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.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, 뭐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. 네. 또 다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진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. 예, 입법기관에 계신 분들도 진짜 골머리 많이 네. 써보실 것 같아요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예. 우리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입법안을 한번 만들어 볼까 봐요. 자,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요 입법안은 어떤 분에게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릴까요? 오늘 저희가 만든 이 입법안은 관련 사안에 앞장서고 계신 이동주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코로나19가 작년 초서부터 해갖고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영업을 제한받거나 영업을 못하게 되면 그 매출은 나오지 않더라도 고정 비용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임대료 지원을 위한 대출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인건비 명목으로 선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 중에서 인건비로 사용됐으면은 그거는 탕감을 해주는 게 미국형 PPP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형 PPP로 그런 사업장들의 부담이 되는 임대료를 선 대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그게 임대료로 사용됐다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그 부분만큼은 탕감해주는 이런 한국형 PPP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입니다. 우리 소상공인들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시라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와 달려라 입법화 처음으로 함께 네.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주 피부 가깝게 느끼고 있던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안드릴 수 있어서 너무 보람찼습니다. 네네. 자,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. 달려라 입법화.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.